안녕하세요, 김성태입니다.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 휴일입니다. 얼마 전 제가 이렇게 단촐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아서 다시 한번 이런 뉴스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간단한 그 여행 관련 뉴스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한 주간 가장 뜨거웠었던 여행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에서 민박,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여행 패턴이 돌아가는 정보를 좀 미리 알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소식은 해외여행 폭발적 증가, 태국 숙소 예약 1034% 상승입니다.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폭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동안에는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나 이제 방송사에서 뭐 해외여행을 나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시청하기도 했었지만 남 얘기가 됐었어요, 한동안은.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서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,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올해 해외여행 계획은 없지만 내년 초 그 해외 호텔 그 답사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외여행이 많이 풀리면은 국내 여행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국내, 국외 할 거 없이 모두 다 여행 사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첫 번째 소식으로는 태국 숙소 예약이 뭐 100%도 아니고 1000%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,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뭐 거의 다 풀린 거죠. 뭐. 다음 소식은 일본 다음은 어디? 태국, 베트남, 싱가포르 인기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날이 추워지면서 동남아 여행 계획은 점점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. 이 세 나라는 뭐 다 관광으로 굉장히 뭐 인기가 있는 곳이죠.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가장 가고 싶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태국 여행을 좋아하는데 베트남도 몇 번 가봤죠. 근데 사실 베트남이, 그러니까 태국 여행을 제가 먼저 이제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. 물론 뭐 굉장히 좋은 여행지이기는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더 태국 여행지 쪽으로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고, 분위기도 그렇고, 저는 사실 이제 태국 사람들이 이제 잘 웃어요. 또 낙천적이기도 하고. 근데 상대적으로 베트남 사람들도, 낙천적인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좀 호전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, 곳곳에서.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 베트남보다는 이제 태국을 더 좋아합니다. 근데 아무튼 이 세 국가는 최근에 이제 엔데믹으로 향해 가면서 점차 이제 규제가 많이 풀리고, 그리고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760% 숙소 예약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이것도 뭐 엄청나죠. 베트남은 예전에 우리나라 그 비행기 그 회항 사건 그때 이후에 뭐 좀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좀 안 좋아지나 싶었었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점차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,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재개 속도. 지금 사실 항공료가 굉장히 높죠. 예전 항공료를 생각하면은 이제 가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. 특히 유럽 항공선 같은 경우에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노선도 많아지고 그 항공 편수가 많아지면은 뭐 점차 항공료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항공료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저가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, 그때는 숙박업계에도 이제 대응이 좀, 우리나라 숙박업계에도 그때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그 사태가 좀 끝나야죠. 뭐 사우디 같은 경우, 이란, 사우디 이제 문제도 있고. 다음 소식은 제주보다 싼 일본 항공권, 해외로 여행객 몰린다입니다.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뭐 말 그대로예요. 뭐 다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예상보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풀렸어요. 한동안 그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한번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오사카 왕복이 20만 원대 상품도 이제 나왔나 봅니다.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사카 우리나라 그 왕복이 한 4, 50만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은
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. 예전에 일본 왕복 그 10만 원대 상품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,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땐 국내 제주도 여행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난 3년 동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또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다음 소식은 해외여행 늘자 댕기열 급증, 모기 물리면 안 돼요. 뭐 말 그대로 뭐 그 소식이네요. 뭐 저는 이 시국에만 사실 해외를 못 나갔지 정말 해외를 자주 나갔었어요. 지난 한 18년, 19년 동안 매년 한 6번, 7번 정도는 해외를 나갔었습니다. 뭐 여행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고. 근데 그때도 이제 댕기열을 걸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, 아무튼 뭐 걸리면 꽤나 고생을 하나 봅니다. 해외 나가면은 뭐 약 잘 챙겨 먹고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소식은 제가 전에 그 뉴스에 대해서, 여행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, 해외 시장 두고 야놀자 여기 어때 힘겨루기 본격화. 사실 여행 뉴스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도 이 두 회사는 국내 여행을 기반으로 이제 꾸준히 성장을 이제 해왔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또 그 소비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.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이 두 회사가 했는데, 근데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젊은 층이 이제 자주 사용했었던 이런 그 플랫폼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해외 여행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여행 접하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해외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그 놓이게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성격은 좀 다릅니다. 뭐 여기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 플랫폼에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, 아무튼 우리 때가 정말 참 많이 달라졌죠. 우리 때가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해외 여행을 뭐 20년도 좀 더 된 얘기인데, 그때는 제가 26살 때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갔었죠. 그때 뭐 멀리도 아니고 중국, 홍콩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2, 3주 정도 다녀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비교한다면은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죠.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행에 관련된 그 뉴스만, 그 뉴스 중에서도 이제 헤드라인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얼마나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. 뭐 그래도 이제 뭐 소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3분기 제주 여행 소비 금액 전년보다 24.1% 증가라고 나옵니다. 사실 3분기, 4분기 이제 찾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. 뭐 제주도 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했었는데, 반대로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 방역 조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제주도로 많은 사람들이, 이제 많은 그 여행객들이 몰려가게 된 거죠.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많이 나갔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보다 24.1%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 패턴인데,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별 그 카드 소비액을 이제 쭉 분석을 했더니 이제 기사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숙박 여행에 63.6%를 썼대요.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이제 먹고 쓰고 뭐 이런 거겠죠. 숙박업 중에서도 그 특급 호텔이 22.8% 이제 비중이 가장 컸다고 나옵니다. 근데 반대로 이제 내국인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돈을 쓰는 그 카드 소비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음식 시설에서 33.9%, 오프라인 유통 29.3%, 숙박에서는 18.1% 돈을 썼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카드 소비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숙박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음식이나 이렇게 뭐 먹고 관광하고 이런 곳에다가 더 이제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그 제주도에 관련된 그 펜션을 컨설팅을 할 때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. 제주 분들은 또 육지라고 하죠. 이제 육지 쪽에 있는 그 숙박업소, 내국인을 위한 숙박업소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제주도에서 숙박업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. 왜냐면 제주도까지 놀러 가서 뭐
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뭐 한 곳에 콱 틀어박혀 가지고서 뭐 좋은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. 내국인 관광객의 그 연령별로 이제 그 카드 소비액을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. 31.3%, 그리고 30대가 26.3%, 50대가 17.8, 20대가 14.7, 60대 이상이 9.5. 그러니까 40대, 30대, 50대가 돈을 제일 많이 썼고, 그리고 20대가 돈을 제일 적게 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에서 그 숙박업을 운영을 한다면은 포커스를 30대, 40대, 50대로 잡는 게 좀 더 이제 유리하겠네요. 이거는 뭐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. 어찌됐거나 제주도는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뉴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자면은, 그러니까 제주도는 비싼 숙소에서 파티를 즐기기보다는 말 그대로 관광하고 먹기 위해서 이제 놀러 온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.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 합리적인 여행 숙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해외여행 대신 울릉도로 떠나요. 울릉도 관광객 급증세. 뭐 말 그대로 울릉도가 또 다른 또 다른은 아니죠. 원래도 인기도 있었지만 요즘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나 봅니다. 저도 뭐 여행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도 있는데 요즘에 그 여행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울릉도로 여행 가는 그 유튜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마 그런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돌리는 크루즈 산업, 국내 1위 기항지, 부산 유치 실적은,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주도나 뭐 인천에서 이제 기항지를 둔 크루즈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나 봅니다.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. 아무튼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항공도 노선도 많아지고, 그리고 항공료도 이제 낮아질 수 있겠죠. 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사태만 좀 끝난다고 하게 되면은요. 그리고 또 이 크루즈까지 이제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다시 한번 또 날개 돋친 듯 또 판매가 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 여행 그 판도도 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때는 아마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그 여행 뉴스를 소개를 해봤습니다.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소개한 건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었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들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그래도 뭐 전혀 우리도 지금 민박업과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여행업계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뭐 짧게 헤드라인으로라도 알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제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,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활기찬 월요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